일단 네가도 안 되지. 네. 아, 참. 선배 드렸어요. 오늘 영어 금요일 하고. 알겠어요. 네. 자, 상형 로그. 양수n에 대해서 로그 10의 n과 같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형 로그를 한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로그를 취했는데 밑이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 부르는 이유가 상형, 자주 사용한다 뜻이죠. 10의 1제곱은 10과 같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로그로 바꾼다면 지수의 밑은 로그에도 밑이며 10을 밑 10에 진수 10을 취하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100과 같고 얘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100은 2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10의 n제곱은 1을 한 다음에 0이 n개 붙죠. 그럼 로그 10에 11 한 다음에 0이 n개 붙는 숫자가 있다면 이 숫자는 답이 n이 된다. 하다 보니 밑이 10인 로그라는 게 결국은 지수에서 밑 10을 취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변환이 서로 상호 호환이 성립하죠. 근데 밑이 10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십진법의 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십진법을 씁니다. 0에서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 자체가 십진법이라 굳이 10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1, 1, 0, 1 하면 여러분 뭐라 했죠? 1101이라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옆에다 가로치고 조그맣게 2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1101이 아니고 이진법 수를 말해요. 이진법에서 1, 1, 0, 1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실제로 얘를 십진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2의 0제곱짜리, 얘는 2의 1제곱짜리, 얘는 2의 제곱짜리, 얘는 2의 세제곱짜리.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인 8이 하나가 있고 2의 제곱인 4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의 1제곱짜리가 없고 2의 0제곱짜리가 하나 있고 8 플러스 4 플러스 2, 1. 답은 십진법의 13이라는 숫자가 결론은 이진법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십진법도 우리는 원래 옆에 가로치고 10을 쓰는 게 원래 규칙은 맞는데 안 쓰죠. 이진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2라고 써서 십진법과 구분하기 위함인 거고 십진법은 늘 사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거죠. 숫자에서 플러스, 앞에 있는 플러스를 생략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항상 쓰는 양수는 플러스 기호를 생략하지만 마이너스는 생략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사용하는 십진법의 10이라는 수를 생략하듯이 앞으로는 이 십진법에서 온 밑 10은 상용하는 숫자고 항상 쓰이는 로그의 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통 생략한다. 십진법의 10을 생략하듯이 밑 10을 생략해서 앞으로는 이 숫자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는 밑 10을 생략하고 쓴다. 그게 앞으로는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밑에 보면 상용 로그 표가 나오는데 이 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표를 배우는 게 몇 개 있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표라는 걸 배웠었고 그다음에 역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표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트가 쓰여져 있는 숫자를 간단하게 그 숫자를 값을 나타낸 표, 제곱근표, 삼각비 값을 나타낸 표, 삼각비표, 상형 로그의 값을 나타낸 표, 상형 로그표예요. 로그를 쓰고 밑 10을 생략하되 10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진수 값을 1.00에서 9.99까지 이런 진수 값을 갖고 있는 숫자를 그 로그 값이 얼마인지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들어서 4번째 자리까지 표현한 이 값들을 우리가 보통 상형 로그 표라 불러요. 앞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건 전부 다 0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로그 10이 돼야 1이 되는데 얘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상형 로그의 값은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전부 다 앞에가 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0 쓰기 귀찮아서 그냥 생략했고 점 D부터 써서 소수점 4번째 자리까지 쓴 건데 이거를 이제 표를 보고 찾는 거죠. 여기 진수값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이 진수값에 로그 5.1 하고 7이 나오면 5.1은 왼쪽에 찾고 7은 제일 위에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만나 생긴 이 값, 그 값을 0.7135
얘를 상용 로그 5.17의 값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표 보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도 했지만 사실 이 값이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값만 딱 구할 수 있다면 이 표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가 돼요. 이 넓은 수의 범위 안에서 여기 짧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찾아서 그 값만 구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루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곱근표 할 때 루트 2의 값이 뭐 1.414일 때 루트 200의 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루트 200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제곱근표는 루트 안에 1.00부터 99.9까지 나와 있는데 100을 넘어가면 안 나와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수에서 루트 값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장하면 충분히 변형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이 외부에 있는 값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00은 루트 2 곱하기 100과 같고 혹은 루트 20 곱하기 10과 같고 2나 20은 제곱근표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얘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루트 2 곱하기 10 루트 2 값 잡은 다음에 10을 곱하면 14.14 얘도 그래요. 상용로그 표가 1.00부터 9.99라는 얘기는 진수의 정수 자리가 한 자리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진수의 정수 자리가 한 자리인 것만 상용로그 표를 보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가 아닌 것들은 식을 변형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로그 5.17의 값이 0.7135였는데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요. 로그 51.7이라면 얘보다 소점이 한 자리 뒤로 갔죠. 그러니까 진수가 10이 곱해진 상태예요. 얘는 표를 찾아도 값이 안 나와요. 근데 위에는 표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표에 5.1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5.17 씁니다. 근데 구하라는 값은 51.7이니까 10을 곱해요. 로그의 성질에 따라 이 로그를 찢습니다. 로그의 덧셈으로. 로그 10 플러스 로그 5.17로 찢어요. 그럼 로그 10은 로그 10의 10이므로 이 값은 1이 되고 1 플러스 로그 5.17은 위에는 0.7135 물론 답을 쓰면 1.7135 이렇게 써지겠지만 결론 정수 1과 소수 0.713을 보고 이 진수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가늠할 때 기준이 0.7135? 얘도 0.735인데?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는 뜻은 이 로그의 진수값이 여기는 5.17과 숫자 배열이 동일한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517이 쓰인다는 뜻이에요. 다만 앞자리가 0일 때는 5.17인데 여기 정수 부분이 1로 바뀌면 51.7로 바뀌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로그 517일 때는 517은 모릅니다. 우리는 5.17밖에 몰라요. 그래서 곱하기 100이 필요하죠. 그럼 얘는 로그 100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5.17 2 플러스 0.713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수 자리가 0이었을 때 아까 본 것처럼 진수의 정수 자리가 한 자리였고 정수 자리가 1이면 진수의 정수 자리는 두 자리가 되며 정수 자리가 2가 되면 진수의 정수 자리는 세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로그의 값이 있는데 이 값이 6.6 플러스 0.7135였다면 과연 이 진수에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소수 부분이 위에는 5.17과 동일하다면 이 로그의 진수 자리도 517로 배열이 되는데 여기는 정수 자리가 6자리, 6이라는 얘기는 진수의 자리는 6보다 한 자리 많은 7자리 정수 형태를 갖는다는 뜻이죠. 근데 517인데 7자리가 되려면 뒤에 0을 계속 붙여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실제로는 이 값을 갖는 진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좀 이따 정리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소수점을 늘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0.7135 줄여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로그 0.517은 0.517은 안 나와요. 다시 변형해야 돼요. 아는 값으로 5.17은 알아. 곱하기 0.517을 만들려면 10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얘는 로그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플러스 로그 5.17. 그럼 마이너스가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713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 0.0517은 로그 5.17에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근데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로그 5.17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7135 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규칙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저 로그의 상현호 값에 정수 자리를 봤더니 정수가 마이너스 1이네? 그 뒤에 있는 소수는 0.7145면 어차피 저 진수값도 숫자 배열은 517로 갈 텐데 정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숫자를 보니까 0.517이고 정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진수를 봤더니 0.0517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는 뜻은 숫자 배열이 저 5.17과 같은 517로 배열되되 여기는 정수분이 마이너스인 음의 정수를 갖게 되면 소수점이라는 뜻을 가져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그 5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그 5가 시작된다. 숫자 배열이 첫 숫자가 배열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로그 n이 있어요. 그 n이 n 플러스 알파라는 값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의 소수입니다. 물론 n은 정수죠.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n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스몰 n이 하는 역할이 만약 n이 0 이상의 정수일 때 0을 포함한 0 이상의 정수면 자연수를 말하죠. 0, 1, 2, 3, 4 이런 자연수일 때 그럴 때는 n 플러스 진수 n은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 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수가 0이면 쟤는 진수 n은 정수 자리가 한 자리 1이면 두 자리 2면 세 자리 그래서 저 진수가 이 정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살 더 많은 형. 두 번째 이 n이 근데 0보다 작은 음의 정수예요. 어차피 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정수가 된다면 진수 n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n이라고만 나올 테니까 소수점 n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로그 n이 있는데 걔가 4.7135였어요. 그럼 얘는 4 플러스 0.7135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의 값은 정수 자리가 5자리이며 진수의 정수 자리가 5자리이며 숫자 배열은 이 값이 로그 5.17과 같으므로 5.17로 배열해야 돼 5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517 나머지 두 자리는 다 0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로그의 값을 취했더니 그 로그 값이 마이너스 3.7135였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7135였다면 그때는 여기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로그 5.17과 같으므로 숫자 배열은 517로 갈 테고 이 마이너스 3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첫 숫자의 배열인 5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은 0.00 세 번째 자리에 517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정수 자리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뒤에는 소수 자리가 의미하는 바, 그걸 잘 보시고 판단하셔라. 이제 연습 문제 풀면서 합시다, 이거를.
다음 숫자. 다음 상형 로그의 값을 계산하시오. 로그 42.5를 계산하시오. 뭐 계산법을 모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로그 4.25는 아니 거기다 10을 곱하면 된다. 로그를 찢는다. 로그 10 플러스 로그 4.25로 찢어진다. 로그 10은 1이므로 1 플러스 로그 4.25 0.6284 둘을 더하면 1.6284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4.25랑 4250은 0의 자릿수를 늘리면서 나타났을 뿐이지 숫자의 비율이 동일하네? 그러면 쟤랑 소수는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정수 자리는 진수가 4자리면 정수 자리는 진수보다 정수 1살 동생이니까 3으로 갈 겁니다. 3.6284 됐죠? 얘도 0.0 하면서 앞자리 0이 생기긴 했지만 425 얘랑 숫자 비율이 동일하네? 그럼 소수 부분은 쟤랑 똑같이 0.6284로 갈 테고 정수 부분은 소수점 하나, 둘,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4가 나타났으므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물론 얘를 숫자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1.3716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계산은 이렇게 해야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혹시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몰랐다 칩시다. 어떤 로그를 정리했더니 그 로그의 값이 다음과 같았다. 이때 저 n의 값을 계산하시오. 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때는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 0.3716으로 보시면 안 되죠. 이 수랑 이 수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0.371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는 저 상형 로그는 정수는 음이 나와도 괜찮아. 하지만 소수는 양의 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미만의 양의 소수. 얘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꾸는 방식은 이 사이에 빼기 1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순서를 지키세요. 빼기 1 더하기래요. 더하기 1 빼기 1이 아니고. 빼기 1 더하기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이 뒤에 있는 이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앞에 있던 마이너스 1은요? 새로운 정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6284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소수 부분이 쟤랑 동일하네. 그럼 숫자 배열은 4251일 텐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4가 나타나야 되니까 0.0425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계산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 믿어요. 이걸로 시간을 좀 보내는 거는 좀 아까우니까. 두 번째, 로그 2.05가 0.3118일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계산하시오. 3.3118은 3 플러스 0.3118. 소수가 동일하네? n은 숫자 별이 205겠구나. 근데 정수 자리가 3이면, 정수가 3이면 이 진수 자리는 몇 자리예요? 4자리. 2영으로 가는데 4자리가 만들어지려면 205 쓰시고 4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0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조심해야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0.688이에요. 이 사이에다가 빼기 1 더하기를 하시죠. 빼기 1은 정수에 붙이고 더하기는 여기다 붙이면 플러스 0.3118이 나와요. 짜맞춰진 문제니까. 그럼 저 n의 값은 소수가 쟤랑 동일하다. 숫자 별은 205가 나올 텐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2가 나와야 된다 뜻이니까 0.0020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게 만약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2, 이 사이에 빼기 1 더하기 1 붙이고 마이너스 0.6682 이렇게 한 다음 6882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0.3118 하시고 0.3118은 제요. 로그 2.05 마이너스 3을 로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상형 로그로. 그럼 상형 로그로 바꾼다는 얘기는 밑이 10인 로그로 쓰겠다는 뜻이고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밑 10과 동일한 진수를 갖되 그 위에 지수에 마이너스 3이 붙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앞으로 떨어지면서 답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로그 1000분의 1이 되고
거기다 더하기 로그 2.05를 계산하게 되면 같은 미수의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한다. 2.05에 1000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얼마죠? 0. 소점이 3개 앞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여기다 점 찍어야 돼요. 0.0020205 이렇게 써진다. 안 되면 저렇게 계산해야죠. 뭐. 근데 알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고 공부한 거니까. 다음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요즘 교과에서는 엄청 중요하지 않는데 옛날엔 꽤 중요한 문제 유형이었거든요. 자, 봅시다. 주희야. 그래, 주희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야. 산타 할아버지 먼저 만나려고 갔구나, 니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들한테 선물 줘요. 난데. 네. 너 몇 살인데? 자, 여기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1번, n이, 저 n은 좀 이따 보면 진수로 쓰이죠. 저 라지 n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요. 근데 로그 n과 로그 n의 세제곱 합이 정수일 때 양수 n의 값을 구하는데 이게 뭐지? 로그 n과 로그 n 세제곱의 합이 정수? 봅시다. 로그 n은 어떤 정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소수가 있겠죠. 1 미만의 양의 소수. 아까 말한 정의는 이래요. n1은 정수이며 알파1은 0 이상 1 미만. 이럴 겁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근데 여기다가 로그 n 세제곱이라는 값을 계산해요. 그럼 얘도 어떤 정수를 가질 테고 어떤 소수를 갖겠죠. 위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칩시다. 저기 귀찮으니까. 위에서 아래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이 두 개 로그를 더했더니 답이 정수가 나온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개념은.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하겠다는 얘기는 로그 n 곱하기 n 세제곱 하겠다는 얘기죠. 로그의 덧셈은 같은 미수의 로그 덧셈은 진수의 곱이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된다 뜻이에요. 다시 갑시다. 로그 n 더하기 로그 n의 세제곱은 3을 앞으로 떨어뜨려도 괜찮으니까요. 3 곱하기 로그 n 걔가 정수. 그 합이 정수. 이걸 붙이면 얘는 1 로그 n, 얘는 3 로그 n. 그럼 동량 처리되면 4 곱하기 로그 n의 값이 정수란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도대체. 이 말이 보세요. n은 1보다 크지만 10보다 작은 수입니다. 양수로 되어 있지 어떤 수인지 몰라요. 여기에 로그를 취해야 돼요. 이 값이 지금 우리가 핵심이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뒤에 로그 함수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로그를 붙여도 지금 밑이 10인 상태잖아요. 밑이 1보다는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1보다 밑이 작은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는 뒤에 로그 함수 배울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가볍게 로그 붙인다, 로그 붙인다, 로그 붙인다. 상형 로그를 붙인다. 이유는 이 값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쓰면 로그 1은 0이죠. 로그 n, 로그 10은 1입니다. 다시 여기에다 4배를 해야 돼요. 그럼 0보다 크고 4 로그 n은 4보다 작은 정수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는 세 종류밖에 없죠. 이 로그 n은 4 로그 n. 얘는 1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아니면 3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로그 n의 값은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4분의 3일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10이 생략되어 있죠? 우리는 라지 n 값을 구하는 겁니다. 로그 n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수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보시면 라지 n의 값은 10의
4분의 1제곱이 n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의 2분의 1제곱이 라지 n, 10의 4분의 3제곱이 라지 n. 그래서 라지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정답이에요. 2번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n의 제곱과 로그 루트 n의 차가 정수일 때 양수 n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란 뜻은 이 숫자가 1보다 커나왔고 2보다 작다는 뜻을 말합니다.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정수가 1이란 뜻은 1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그럼 1일 수도 있고 1점 얼마일 수도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란 얘기죠. 되셨죠? 네, 이걸 계산합니다. 로그 n제곱과 로그 루트 n의 차. 보통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누가 큰지 지금으로는 파악이 안 되죠. 약간 직관적으로 앞에 게 n제곱이고 뒤는 루트 n이니까 n제곱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하는데 정확한 풀이는 역시나 뒤에 로그 함수를 배우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얘가 앞이 크고 뒤가 작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로그 n제곱 마이너스 로그 루트 n이면 n의 2분의 1제곱이죠. 앞으로 루트 보면 항상 지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으니까 걔가 정수 됐나요? 그럼 로그의 뺄셈이니까 뭐죠? n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나눗셈 같은 밑끼리 나누면 지수는 뺄셈한다. 2-2분의 1 2분의 3 앞으로 떨어지죠? 2분의 3 곱하기 로그 n 자 얘가 정수. 우리는 로그 n의 범위를 알잖아요. 1 이상 2 미만이니까 저기다 2분의 3을 곱합니다. 그럼 2분의 3 곱하기 로그 n의 범위가 나오죠? 그 범위는 2분의 3 이상 3 미만. 자, 이 안에는 정수값이니까 2분의 3 로그 n의 값은 2거나 2네요. 2밖에 안 되네요. 1.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2밖에 없으니까. 그럼 로그 n의 값은 3분의 4.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라지 n의 값은 10의 3분의 4제곱이 여기 라지 n이 되는 거죠. 양수 n의 값은 10의 3분의 4제곱이다. 그럼 선생님 12 3분의 4제곱이 뭐예요? 그러면 10 한 다음에 루트 씌우죠? 지수가 지금 분수 형태면 거듭제곱, 분모가 3, 분자가 여기 지수가 4. 그냥 굳이 정리해보면 저렇게 써도 아까 틀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굳이 루트를 쓰자면 세제곱근 10의 세제곱 곱하기 11번 이러면 10의 4제곱이 되죠. 그럼 세제곱근 10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1로 10으로 분리가 되죠.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10이 돼요. 10 곱하기 세제곱근 10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굳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n이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데 로그 n과 로그 n분의 1의 차 그래서 빼라는 얘기죠. 시키는데 일단 빼봐야 돼요. 로그 n 빼기 로그 n분의 1 n분의 1은 n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게 정수. 어떤 정수인지 좀 이따 밝히고 일단 계산부터 합시다.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죠. 그럼 결론 로그 n이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2 곱하기 로그 n이 됩니다. 이 2 곱하기 로그 n 값이 정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n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로그 n의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저 n에 대한 부등식을 로그의 범위를 바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범위를 이 범위에 n이 아닌 로그 n의 정치를 알고 싶어서 여기다 로그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다 로그만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로그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100, 로그 1000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더니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 되고 로그 1000은 로그 10의 세제곱이 돼서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10의 10은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로그 10의 10은 1이므로 얘가 2가 되고 얘는 3이 되겠죠. 2로그 n을 계산해야 돼요, 이제. 여기다 이제 2를 곱해야 되겠네요. 4, 2로그 n, 6.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이죠? 5밖에 없죠. 2로그 n의 값은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값 5. 따라서 로그 n의 값은 2분의 5. n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생략되는 10을 다시 써주시고 라지 n값은 10을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진수 n이 되는 거죠. 10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10의 2분의 5제곱은 2 루트 10의 5제곱이죠. 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루트 값을 말하고 10의 5제곱은 100이 2번 곱해져요. 거기에 10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렇죠? 10의 5제곱이면. 그럼 얘는 100 루트 10.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말했던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굳이 뭐 하려고. 네. 2번 문제.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2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2 이상 로그 n의 값은 3 미만. 그래야 2점 얼마라는 정수 2를 갖는다. 그 다음에 로그 n과 로그 세제곱 n의 합의 정수 로그 n 플러스 로그 n의 3분의 1제곱이겠죠? 그 덧셈을 처리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3분의 3 로그 n 플러스 3분의 1 로그 n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덧셈이 돼서 3분의 4 로그 n이 되죠. 3분의 4 로그 n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수인 거니까. 근데 로그 n의 범위를 알잖아요. 그래서 3분의 4를 곱합니다. 그럼 3분의 8 3분의 4 로그 n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4. 따라서 3분의 4 로그 n은 대충 2점 얼마마다는 크지만 4보다 작은 정수값이니까 3밖에 없죠. 이것도 3 없어지고 역수 4분의 3. 따라서 로그 n의 값은 4분의 9. 그래서 n의 값은 10의 4분의 9제곱 이렇게 된다. 뭐 더 변환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굳이.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이며 로그 x의 4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모든 실수 x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x의 범위가 나온 상태고 지금 누구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니까 계산부터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로그 x의 4제곱의 소수가 있겠죠. 그 소수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를 합쳤더니 1이 된다는 뜻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원래 로그 x의 4제곱은 어떤 정수 플러스 소수였을 거예요. 로그 x분의 1도 어떤 정수 플러스 소수였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합이 1이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합이 1이 되면 어차피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총 결과는 n1 플러스 n2 플러스 1이었을 거라 이 값도 정수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로그 x 4제곱의 소수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합쳐서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을 더했을 때 정수밖에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정수 더하기 1이니까. 로그 x 4제곱 더하기 로그 x분의 1의 값이 정수였다라는 말을 출제자는 이렇게 내면 위의 문제가 똑같아지잖아. 너무 문제가 쉬운 거지. 이게 흔히 말하는 출제자의 언어죠.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한테 간파당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 위에 있는 문제처럼 두 수의 합이 정수일 때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가 헷갈리겠지라는 약간 출제자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출제자는 그렇잖아요. 쉽게 잘 안 보여주잖아. 결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덧셈을 해보자는 얘기죠. 얘는 4로그 x가 되고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로그 x가 되죠. 그게 정수고 그럼 4로그 x에서 로그 x를 빼면 3로그 x가 남죠. 얘가 정수. 일단 로그 x의 범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로그 x, x에다 로그를 붙여라? 그럼 나머지 다 로그를 붙여라. 로그 11, 로그 102,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3로그 x를 만들어라. 3배한다. 3, 6. 그 안에는 정수를 찾아라.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는 4, 5. 따라서 로그 x의 값은 3분의 4. 그게 아니면 3분의 5.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하는 거죠. 일단 x값을 찾아야 되니까 밑 10을 살려두고 x는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일 텐데 그 모든 x의 곱을 계산하시오.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죠? 10의 세제곱, 정답은 1000.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최종 농도 C와 냄새 세기 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저로 알파벳에 누가 누군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I는 냄새 세기고 C는 공기 중의 농도입니다. 근데 물질의 냄새 세기가 6. 이건 I가 6이라는 뜻이죠. 공기 중에 농도 냄새 세기가 1. 얘는 I가 1이에요. 이때 농도는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C가 몇 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C가 몇 배인 걸 알고 싶으면 C, 얘는 얘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으니 C6이 C1의 몇 배입니까? 이 값을 찾으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C가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겠지만 이 C가 어디 붙어 있냐면 로그에 붙어 있죠. 특히 진수에 붙어 있어요. 진수가 분수 형태로 써진다는 뜻은 이거를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로그 C6에서 로그 C1을 빼면 붙이면서 로그 C1분의 C6이 나올 테고 그 로그의 일부분에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로그에 뺄셈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합시다. 냄새 세기가 6, I가 6일 때 3분의 5 가로 로그 얘를 C6이라고 할게요. C6 빼기 1 플러스 K. 그 다음 세기가 1일 때 3분의 5 가로 로그 C1 빼기 1 플러스 K. 아까 말한 대로 뺄셈이 유도가 되어야 되니까 위의 사리를 빼냅니다. 빼요. 그럼 이 값은 5가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데 KK는 지워질 테고 3분의 5가 공통이죠. 그럼 3분의 1은 공통인수로 빼내고 빼는 겁니다. 로그 C6 빼기 로그 C1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거라 지워지겠죠. 이렇게만 남네요. 5 약분하고 여기 정리하면 3분의 1 곱하기 로그 C1분의 C6은 1 5를 약분했으니까요. 조합에는 1이 된 겁니다. 3분의 1 양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돼요. 10이 생략되어 있고 C1분의 C6의 값을 계산하면 10의 세제곱이 정답이죠. 그래서 1000배가 됩니다. 이런 유형은 많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상 기준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 10%씩 낮춥니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10년 후 보상 기준 가격은 현재 가격의 몇 %입니까? 이건 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었어. 강수현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었어요. 건물주야. 근데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건물은 10층짜리 새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가 되면 10층짜리 새 건물이 아니잖아. 1년이 지나서 이 건물이 이제 노후화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 화재보험은 만약 이 건물에 대한 화재가 냈을 때 보상 금액이 만약 200억이었다 쳐. 근데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200억을 주면 화재보험이 손해인 거지. 전년도 대비 건물이 조금씩 구식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화재 발생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그 안에서 전선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내려갈 때마다 계속 건물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확률은 높아지고 건물은 구식이 되기 때문에 화재 보험은 조금씩 보상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야. 똑같이 주면 누가 보험을 안 드나요? 다 들지. 전년도 대비 10%씩 낮춰요. 그럼 10년 후가 됐을 때는 과연 최초 금액의 몇 % 정도로 줄어져 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럼 현재 가격을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네가 임의로 A1이라고 두세요. 현재 내가 보상 금액을 A1을 받아. 여기다 쓸게요. 현재는 A1을 받아요. 근데 1년이 지나. 그러면 10%가 줄어. 그렇죠?
10%가 줄어요. 1년 후가 되면 1년이 지나면 원래 A1인데 A1에 대한 10%가 줄어요. 보상 금액에 대한 10%가 없어진다고, 빠져나간다고, 준다는 얘기죠. 그럼 동량 처리되면 이 공통인수를 묶으면 1-100분의 10. 얘는 A 곱하기 0.9의 1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100분의 90, 10분의 9, 약분하면 0.9가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2년이 돼요? 2년 후가 되면. 여기가 아니고 전년도야. 바로 전년도. 바로 전년도는 얘죠. 그 전년도 금액에 대한 다시 10%, 전년도 금액에 대한 다시 10%면 0.1이 곱해지겠죠. 그렇죠? 전년도 금액에 대한 10% 이렇게 된 거니까. 100분의 10은 0.1이니까요. 이게 다시 빼집니다. 그만큼 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화재 비용 금액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량, 이번엔 얘가 동량이죠. A 곱하기 0.9가 동량 빼내고 얘는 1 빼기 0.1. 얘도 0.9인데? A 곱하기 0.9가 제곱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N년째 후가 되면 대략 예상이 되죠? 계산상 보면 1년 후일 때는 A 곱하기 0.9의 1제곱, 2년 후가 되면 A 곱하기 0.9의 제곱, N년이 지나면 A 곱하기 0.9의 N제곱으로 가치값이 이제 화재비용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른데 문제에서는 이 N을 뭘로 줬냐면 10년으로 둔 거죠. 10년이 지났다면 그럼 여기 N이 이제 1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문제는. 다시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면 한 2, 3초 안에 빨리 써야 돼요. 이 정도 표는. 자, 이게 원금입니다. 나 원금 이만큼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원금에 이만큼 곱해져. 1보다 작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거라 예상해야 돼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문제 핵심은 이게 얼마야? 근데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큽니다.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인간이 적당한 수를 계산하는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너무 큰 값을 구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작은 값을 계산할 때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수가 나타나고, 그거를 지금의 현대 계산기라든지 컴퓨터처럼 고급적인 그 기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복잡한 계산을 처리해줬던 도구가 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그를 거의 상용하지 않아요. 이 계산을 다 인간이 복잡한 계산들 컴퓨터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인간이 이걸 계산합니까? 근데 학문적으로 매우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얘를 계산합니다. 0.9의 10제곱을 계산해야 돼. 근데 내 문제는 0.9의 10제곱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로그를 취해요. 일단 로그를 취합니다. 누구의? 저 진수값 0.9의 10제곱에 일단 상용 로그를 붙입니다. 이유는 복잡한 수를 대략적 수치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로그 0.9의 10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고 0.9의 10제곱을 구하는데 로그가 그 도구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야. 나중에는 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값에 로그를 취했죠. 그럼 로그 앞에 있는 로그 진수에 있는 10은 앞으로 떨어질 테고 10 곱하기 로그 0.9가 됩니다. 근데 0.9는 10분의 9죠? 맞니? 10분의 9는 다시 뭐랑 같죠? 9-10인 것 이해되시, 자, 써야 되지, 한번. 10분의 9는 10 곱하기 얘가 로그 9-로그 10이라는 걸 이해하실까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분리되죠. 근데 로그 9는 다시 3의 제곱이고 3이 위에 있는 제곱 2가 앞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돼요. 2로그 3이 됩니다. 계산합시다.
10 곱하기 2 로그 3. 로그 3 값이 나와 있어요. 0.477. 그러다 2를 곱하죠. 4, 5, 9. 0.954. 0.954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다시 계산. 10 곱하기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0.046. 그렇죠? 그럼 거기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0.46. 됐습니까? 계산이 안 이쁘죠? 우리가 계산할 거는 상형로 값이 이렇게 소수로 나타나면 그 소수 부분이 음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양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46으로 계산되어 있는 값이고 이 사이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다고 그랬죠? 순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54가 되죠. 근데 54를 봤더니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러죠. 0.54를 봤더니 여기 있는데? 0.54가? 그럼 내가 구하는 로그 값은 지금 너는 지금 로그를 계산한 중이다. 오해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이 값을 계산한 거야. 0.9의 10제곱을 계산한 게 아니고 로그 0.9의 10제곱을 계산했는데 저 로그의 진수 값이 얘랑 소수분이 동일하다는 뜻은 이 0.9의 10제곱이라는 진수가 얘랑 숫자 배열이 동일하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정수가 붙어있다는 뜻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저 숫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값은 로그 저 숫자로 써지되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 제가 나와야 되니까 0.347로 써질 거예요. 따라서 0.9의 10제곱인 좌변 진수랑 0.347인 우변 진수가 같아야 되고 그럼 0.9의 10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얘고 얘를 100분율로 환산하면 100분의 34.7이 되겠죠. 따라서 몇 퍼센트냐면 원 금액 A1에 100분의 34.7이 곱해졌다는 뜻은 원래 금액의 현재 가격은 34.7%만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가셔야 돼서 시간상 여기는 원래 좀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는데